자, 오늘은 그 네그리 하트의 그 마지막 장이죠. 그 어셈블리 마지막 장, 새로운 군주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1장 리더십, 2장 사회적 생산, 그다음에 3장 금융통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대안이나 새로운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주로 연관성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했어요. 그때도 여기서 권력은 저기 뭐 1장이었나 2장이었나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만은 그 권력은 두 번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력을 쟁취하거나 만드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권력은 둘째로 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권력이 둘째로 온다라는 부분들은 첫 번째 뭔가 먼저 온다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통적인 것이 먼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적 어떤 그 행위, 그 다음에 어떤 법을 바꾸는 것들, 아니면은 그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먼저 오고, 어떤 뭐 그런 공통적인 게 먼저 오고, 그 후에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권력이 뭐 둘째로 온다, 뭐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얘기한다면, 네그레트는 먼저 저항이라든지 사회적 투쟁이라든지 정치적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 배경 속에서 그 후에 권력이 온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무슨 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지구정당 운동, 뭐 이런 것들하고는 결이 좀 다른 식으로 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마 리더십 때도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약간 드렸는데, 요거 좀 간명하게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공통적인 것이 먼저 오고 권력이 나중에 온다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간에 소유가 되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신급이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뭔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 또는 뭐 자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권력은 결국 다중에 의한 그 민주적인 어떤 그런 뭐 토론이나 아주 민주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군주는 누구죠? 다중이죠. 네. 근데 그 다중이 그 막스의 사회적 관계의 핵심이 경제적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계속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삶에 관한 부분의 문제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행해지는 여러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고, 그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모여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행복하게 뭔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지만 그런 나눔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커먼이라고 해요. 공통적인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막스가 얘기를 할 때 이 토대와 상부구조 얘기를 했을 때,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을 하는 경제결정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비판을 하면서 그 토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그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은 갖고 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연관되어진 문화, 그 다음에 정치, 그래서 네그리는 자율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 자율,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판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적 자율성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에 우리 이 코로나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되는 그 광화문 집회 예. 그걸 허용을 했잖아요. 예. 그 허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자유. 예. 그 종교적 자유라고 하는 게 뭐죠? 사회에서 종교가 자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100% 통제를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100%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100% 통제를 안 받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 그게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모인 거에 의해서 그 서로 이 질병이 전파가 되어지고 그 질병이 내 삶의 터로 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게 관계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잖아요.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율성을 얘기를 하면 걔가 이거와는 별개의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게 공통적인 건가요? 아닌가요? 공통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그 속에서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관 속에서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공명이 되어지면서 그게 이제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졌을 때 그 엄청난 힘이 나오죠. 그래서 뭐 그 힘이 증폭되어졌을 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20몇 층인가 거기서 그 댄스 교실에서 댄스 하는 것들이 밑에 그 뭐와 같이 공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건물이 흔들려 갖고 그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하다가 지진 난 거 알았다고 저기 저쪽 테크노마트 그쪽에서 아마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지진 났냐고. 근데 지진이 난 게 아니라 그게 이 주파수가 공명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건물에 미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범위의 공통적인 부분에서부터 그게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공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공통 속에 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통이 형성되어지니까 자본이 거기서 빨대를 꽂아갖고 추출하는 것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에서 그 공통을 내가 위임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주권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져.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공통적인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 공통적인 것 추출하는 그런 게 아까 그렇죠. 부동산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자원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렇죠. 그죠? 그게 먼저 오는 거죠. 존재론적으로. 응? 그렇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거를 어떻게 거기서 이제 하나의 공통적인 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뭔가 막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놓고 보면 화학 반응이 거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상전이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페이스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죠?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구조. 그러니까 이게 네그레하고 들레즈가 좀 다른 건데 들레즈는 이 구조가 나타나면 이걸 영토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토화를 탈출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그레는 그게 아니라 그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기원이 제가 봤을 때는 연력학인 것 같아요. 연력학 제2법칙이 그거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가 다 계속 증가가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열적 평형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무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 열적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적 평형 상태를 이 그 베르그송이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틀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니체도 마찬가지. 왜? 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열적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닫힌 개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닫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려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네그리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지구를 놓고 보면 한 나라의 운동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실 뒤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가 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운동들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일어나고 있는지라고 하는 정보를 조금 많이 자세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 책에 어셈블리를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무지막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막 굉장히 많은 투쟁들이 이런데 있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이 책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우리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닫혀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죠. 인터넷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몰랐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일어나면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알고 있잖아요. 더 빨리 아는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떤 일본에 있는 제 친구보다 일본 얘기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물론 그 정보가 진짜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더 많이 먼저 알고 있던 것도 있어요. 걔네들은 오히려 거기 살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죠? 남산에 가보셨어요? 남산 가봤죠. 근데 남산을 서울 사람보다 더 그렇죠. 많이 와서 자세히 돌아보면 남산을 우리가 남산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그렇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 내가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그걸 모를 텐데 그게 폐쇄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공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그렇게 이 인터액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공간 전체가 뭐겠어요? 그걸 공통적인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 오는 거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율해서 나갈 거냐? 지금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나요? 위임을 통해서 조율하고 있죠. 위임을 통해서. 주권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권을 이렇게 위임을 하면 홉스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잖아. 리바이던이라서 나는 어떻게 돼요? 주권을 위임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불활성화가 된 거예요. 불활성화의 대표적인 게 무기질이죠. 나는 생명체가 무기질화된 거예요. 그럼 무기질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홉스 입장에 놓고 보면 걔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바랬던 거잖아요. 그래야지 만인의 투쟁이 안 일어날 거다. 그래야지 그럼 살 거 아니냐. 그러면 권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 거기도 공통적인 것들이 먼저 있었던 거고 그거에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니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언제 들어온 건가요? 뒤에 들어온 거죠. 권력이 먼저 여기 있고 그 권력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공통적인 게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이 오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스템이 그 공통적인 거 안에 구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왜? 공통적인 거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그 공통적인 거를 재료로 해갖고 이 내용, 이 권력이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찍어냈나요? 아까 그 금융자본주의에서는? 그러니까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어떻게 찍어냈냐면 푸코가 얘기식으로 얘기하면 훈육 형태로 찍어낸 거예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하고 환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학교에서 선생하고 학생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군대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훈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됐다가 그게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오면서 그게
깨지면서 다시 어떻게 또 그 흐트러지고 만들었냐면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제 신용이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네 스펙은 네가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줘.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업가 정신, 슌페터식의 기업가 정신이 얘기가 되면서 주체가 이쪽 주체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포드주의 시대와 포스트 포드주의 시대의 주체가, 이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누가 구성하기 시작을 한 거죠? 권력이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뭐 하는 거예요? 뭘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권력은, 지금 생산한 권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거시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그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하고 이렇게 이렇게 활동을 했던 우리 삶에서 이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 부분들을, 이게 그러니까 좀 더 그 공통적인 것이 먼저고 권력이 둘째로 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가서 그 이제 14장에서 이제 그 불가능한 개혁주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스템을 고쳐 쓰기 하는 내용이 나오고 대항 권력을 제도화하기 하는데, 참 이 내용은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요, 시스템을 고쳐 쓰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삼인주의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고 어떻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내에서도 사회주의 권력, 소위 말해서 그 중국 예도 들고, 그다음에 소비에트 예도 들고, 그 사회주의 내에서 개혁적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실패했던 부분들 역사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항 권력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회주의 있다가 소비에트로 됐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소비에트로 됐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 혁명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또 이제 그 권한 부분들이 어떤 주권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대항 권력에 대한 제도 부분들이 그 주권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뭐 비주권의 어떤 혁명을 이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비주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권력의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어떤 내용 중에 어떤 안개 속처럼, 이게 부분들이 안개 속처럼 이게 좀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래요. 이런 그렇죠. 14장을 좀, 그러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요약을 좀 해준다면, 이게 지금 신영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사회를 만들어내는 방식, 운동 방식. 네거리는 지금 그걸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앞에 부분에서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 합쳐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대표적인 게 신사회운동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페미니즘 같은 것들도 사실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어떤 측면에서 논란의 어떤 그 기존의 운동에서 그 페미니즘 내부도 사실은 좀 많은 다양한 좀 입장들이 있는 것 같고, 그 페미니즘이 그 사회의 추격파 같은 부분들도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한 측면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운동들이 새로운 형태의 그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변화되는 흐름, 왜 그런 운동들이 나오냐면 뭔가 억압하는 방법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 불만이 괜히 나오겠나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그러니까 노동운동 하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자본주의 적대라고 하는 것만 존재를 하는 거에서, 적대도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그 적대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적대라고 하는 게 지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의 적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그 대규모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노동운동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녹색운동, 노동운동 플러스
녹색이 환경이고 여성운동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잖아요. 노동운동 아까 제가 얘기했던 단일한 운동으로 가기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밖에서는 노조의 민주화를 얘기하는데 집에 가서는 가부장적으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는 시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죠? 우리가 그 환경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핵발전소를 계속 갖고 있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내용들이 아까 유동화라고 하는 얘기 있죠. 이게 자본은 그걸 잘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형태로 이거 변태라고 얘기하면서 바꿔나가는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조를 계속 쇄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쇄신해 나가는데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쪽으로 놓고 보면 아나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백신 안 맞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현대 지금 주류의 의학을 불신을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런 게 무슨 그 공동체 같은 게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이게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주류 사회하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만 살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중에 교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있고 뭐 대안학교도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마다 교회 가는 게 그런 거죠. 일요일 날 나는 다른 세계에 가서 딱 사함을 받은 다음에 또 월요일 날 또 속세에 들어오는 이게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 번째가 이제 적대적 개혁주의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적대적 개혁주의가 제일 맞는 게 지금 한국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 상황.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촛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쪽으로는 의료 산업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료 산업화로 위장한 위장이 아니지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당에 누가 들어갔었냐면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람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바뀌었지. 그러니까 왜 적대적 개혁주의냐면 여기서 적대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민자당 만들면서 뭐라고 했어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호랑이를 잡기는커녕 자기가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친화적 개혁주의죠. 네그리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개혁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적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국회 이거를 다 불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회 투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거기 가갖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놓고 보면 정의당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네그리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가 독자적으로 대안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개가 이게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국면에 대해서 섞이면서 그때 이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운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슈에 대해서 정부에 적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면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우리가 반발이 깨지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운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동의 힘을 우리가 어셈블리 못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힘을 키우기 위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만나야 되고 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이나 역사를 봤을 때 아까 이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만나고 여성운동과 뭘 만나고 그 다음에 환경운동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다수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기보다는 노동운동은 약화되고 사회운동이 대체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 하면은 페미니즘이 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른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아니라 이것은 사가들어들고 이 목소리가 유독 커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 왜 당연한 거냐면 그게 힘이에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성이 없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경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끼리 이게 조율을 하다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여러 단체들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민영화 반대 이렇게 운동 단체도 만들고 그럼 우리가 의료 민영화가 언제 몇 시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단체를 만들다 보면 이런 단체도 있었나라고 하는 가입 단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이 어떠한 하나의 흐름이 이게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이게 같이 어셈블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단체들 간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힘이 시너지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너지한 효과가 나타나려면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나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고 그게 뭐야? 나의 이익, 나의 방식만을 고집한 형태에서 너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좀 옛날 말로 하면 물리적 결합을 하면 지금 신영건 선생님 말처럼 그게 시너지한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저것이 왜 지낼 것만 저렇게 고집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 신영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인 거는 의료 민영화 만들어 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럼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걸 들레즈 얘기로 하면 탈영토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벗어난 나는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때는 규정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왜? 쟤는 원래 저런 단체에 있었는데, 그죠? 신영 선생님도 그래서 벗어났어. 그러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게 어디서 만들어진 건가요? 신영 선생님하고 나하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이때 만들어진 게 이게 가치죠. 이게 사건이고. 이게 새로운 운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성공을 하는 거고 그거는 힘의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폭이 되느냐 아니면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1 플러스 1이 2가 돼야 되는데 0.5가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아까 구성원들 거기에서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이 얘기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어셈블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서 사실은 의료 민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다른 것들이 이게 좀 후퇴를 할 때 의료 민영화, 후퇴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에서 이게 잡아먹으러 오려고 했을 때 그것도 막았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돼야 될 것과 그 보호를 통해서 더 그 보호의 형태, 보호를 뛰어넘어가는 운동을 해야 될 때와 이런 것들이 그 국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도 별로 없고 했을 때는 보호를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성취를 했던 것들을 보호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주력을 하는 형태로 만약에 모여지면 그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운동들이 이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훌륭하게 해왔는데 그걸 너무 냉소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근데 비판적으로는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하다 보면 쟤네들 너무 자기 방식들만 고집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 여대에서 예전에 그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여대가 트랜스젠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거는 사실은 운동을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운동을 역방향으로 끌고 가는 방식이다라고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운동들이 이게 증폭되어지는 방향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내부에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율을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하고, 그때는 약간 갈등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갈등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깨져야 되는 부분들도 보이는 거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죠.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깨져야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런 역량이 여기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그리 같은 변증법을 싫어해요. 변증법은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68혁명 이후에 나타났던 철학의 대부분이 변증법이나 인간중심주의, 아까 주체가 구성된다고 얘기를 했고, 변증법은 정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게 딱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계속 과정을 통해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려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연력학 법칙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여기에는 맞지는 않는다. 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들어오냐면 햇빛이 있을 때까지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햇빛이 있을 때까지. 만약에 햇빛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 그때는 아마 역사가 끝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햇빛이 언제 사라질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겠죠. 얼마 뒤에는 사라진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열려있는 운동 속에서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좋은 방향으로 갔을 때 그걸 안정화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책이 이 책인데, 어셈블리라는 책인데, 그때 그게 사실은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막스처럼 프롤레타리아의 세계, 이게 이제 헤겔의 그런 종말론적 세계가 되어지는 거죠. 끝이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영 선생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천국운동이었죠? 천년왕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서의 운동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어놓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 만들고 지속하다가 또 문제가 되면 깨지고 새로운 거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의 이제 정리할 때가 좀 됐는데, 이제 지금 쭉 얘기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네그리하트가 이제 그리스 신화를 인용해가지고 헤파이스토스, 그 다음에 다중을 무장시키는 헤파이스토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새 얼굴 해가지고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헤르메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한번 책을 읽으시거나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공통적인 것에 계속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생산에서도 공통적인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금융적 거기서도 공통적인 것들 나왔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 전에 공통적인 것이 먼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소유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반을 둔 화폐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기본소득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임금 노동하고 그 소득을 임금 노동과 분리해서 임금을 통한 노동이 자연스럽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그 노래를 했었어요. 네, 학생 네, 때. 네. 그러니까 일하고 노동을 통한 소득 이것들로 우리가 이제 했는데 포도주의 때 그랬죠. 예, 이게 아니라 그걸 분리하고 부자체를 사회적 생산과 어떤 연결시켜서 공통적으로 만들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좀 우리한테 좀 주는 거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운동 진영 내에서도 그러니까 목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 중에서도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싫은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은 좀 시사하는 바가 근데 그러니까 네그리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실은 이분법으로 우리가 복지 이렇게 이 기본소득 이렇게 가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변형된 형태, 변형된다고 하는 게 좀 너무 기회주의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게 저는 있을 수 있다. 그 양쪽 진영이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복지의 일정 부분들을 자꾸만 끌고 들어와서 융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복지와 기본소득이 그렇게 대치가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이 네그리하트의 어셈블리 통해서 이제 주된 걸 몇 가지 짚어봤어요. 아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운동에게 전략을 주고 리더십에게는 전술을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들을 일차로 하고 권력을 뭐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특정한 다중이 참여하고 다중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계속 얘기했어요. 물론 그 내용 중에선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어셈블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정리를 해주죠. 저는 이제 운동에게 어렵더라도 운동에게 전략을 주고 다양한 공명할 수 있게 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에는 전술을 주는 부분들로 가야 된다라는 것들과 그 다음에 다중이 참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공통적인 것들 속에서의 서로 간의 협력을 아까 어셈블리 협력이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신영원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새로운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가 뭐죠? 지금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고 있던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 틀을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속 의심과 비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새로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은 좀 너무 많은 좀 안타까움들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이런 거긴 하지만 그것들이 분명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박멸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시스템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박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스템의 결점이라고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멸을 한다는 얘기는 쟤는 없애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지금 우리가 이겼어, 승리 만세, 이런 얘기일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있잖아요. 지금 네그리하고 하트가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투쟁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투쟁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투쟁이 일어나냐?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국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내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내 일이라는 얘기예요. 내 일 연결된 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백신을 공짜로 주면 그 백신 만드는 돈의 상당 부분들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팔아갖고 걔네들 지금 부채 유지하고 있는데, 그죠? 그걸 우리가 사준 거잖아요. 국채를. 그 돈 갖고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세금을 낸 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 국채 사달라고 해서 사주고 난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백신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은 그게 미국 국민들을 위한 배타적인 약품이 아니라는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들 중에서 임상실험을 인도 같은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했던 자료를 쓰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 자료를 통해서 그 약의 안전성을, 효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쵸?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의 효과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 근데 그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열려져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운동을 하기 위한 주체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게 뭐냐면 변증법은 맨날 똑같잖아요. 정반합. 그 다음에 맨날 노동자. 그렇죠? 맨날 국민. 그래서 주권 얘기하고, 그렇게 동질화되어져 있지 않다. 동질화되어져 있는 거의 핵심은 폐쇄성이라고 해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쇄가 되어지면 도태가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국면마다 지적도 그렇지만 네그리가 이런 책을 낼 때 이런 내용들을 습득을,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안 맞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들이 분석을 잘못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네그리가 꼭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거를 꼭 그렇게 네그리 말이 맞았으면 이게 하나님이고 성서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하여튼 좌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석학으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국면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하나의 돋보기? 현미경?
이런 걸로 이 책을 이용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내그리주의자 아니거든요. 네. 신영구 선생님은 내그리주의자 아니고 주의자가 될 이유도 없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런 지식은 우리한테 왜 우리는 이 사람만큼의 그런 분석력과 이런 뛰어난 통찰력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주는 시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이제 그동안 이제 1부, 2부, 3부, 4부를 통해서 이제 어셈블리의 책을 다 분석을 뭐 이렇게 좀 다는 아니고 독후반 형태 아니면 이제 이런 적대로 이게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훑어봤어요. 수박 겉핥기식이죠. 네. 이걸 한번 저희가 방송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첫 서두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어떤 관점, 새로운 어떤 그 사회운동 방식에 있어서 그 제공하는 어떤 시각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식의 어떤 그 서로 간의 그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